그래서 일단은 컨스트럭션 오브 코다 맨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정성적으로 이제 노블 클래스가 뭐냐를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다는 세 가지 자율주행 벤치마크로부터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 중에 대부분의 씬이 어디서 캡처가 됐냐면 대부분의 씬들은 이제 얼반 도시에서 촬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너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너 케이스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잘 레귤레이티드 된 규정이 되고 잘 지켜진 어떤 어반 에어리어에서 캡처가 됐기 때문에 코너 케이스 그러니까 저런 저 선진화된 도시에서는 사실은 코너 케이스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도로에 막 소도 지나가고 우마차도 지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소는 없죠, 여기는. 그런 데 가면은 코너 케이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아마 데이터셋이 아마 데이터셋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큰 도시는 다 멀쩡하고 이상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다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요. 인도 같은 데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얘기한 소 같은 것도 지나가고 우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도로에 막 다녀.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고 사람들이 막 차도에서 런닝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진짜 이런 코너 케이스 막 엄청나게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얼 월드 코너 케이스를 얻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막 차도에서 달리고 뭐 오토바이도 막 한 가족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죠. 베트남도 그럴 것 같은데, 베트남.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 후진 도시들을 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좋은 도시들만 다녔네. 데이터셋이 없죠. 네, 데이터셋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 코다 만드신 분들이 본인이 직접 차 몰고 가가지고 찍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셋들이 없죠. 2016년도부터 이제 막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 분야인데 다 이제 선진국의 연구자들이 이제 자기 사는 곳 근처에서 촬영해 왔겠죠. 그 시안 말고 그 묘목이 되면 인도, 뭐 베트남 탐방해서 이거 코너 케이스 수집해야 된다고 하세요. 베트남 또 엉망인 나라가 어디 있죠? 아니 브라질도 한번 가보자고요. 브라질? 남미 쪽에 가면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그냥 뭐 국내에서 정도만 해도 뭐 한국형 뭐 아니 요즘 뜨고 있는 있잖아. 넷플릭스에 뜨고 있는 수리남 한번 가야 되나? 수리남. 지금 거기는 코너 케이스가 저기 무슨 김팔원숭이 이런 코너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얘네들은 없어요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클리어럴 씬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씬들은 너무나도 평이한 그런 상황에서 다 찍어놓은 샷들이라서 그 평화로운 도시의 어떤 평이한 도로 주행 상황에서 찍어놓은 씬들이라서 이런 코너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너 케이스들을 아이덴티파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그냥 뭐 씬 60개 이런 것도 아니고 라지 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코너 케이스가 뭐냐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the main criteria, 메인 기준은 우리가 사용한 기준 이 오브젝트가 코너 케이스냐 아니냐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메인 기준은 두 가지 리스크와 노벨티로 구분이 됩니다. 좋아요. 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리스크가 있는 오브젝트. 다시 말해서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를 막고 있거나, 블럭, 지금 당장 막고 있거나, 아니면 about to 블럭, 막을 예정이거나, 이런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이제 첫째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막거나 막을 가능성이 있는 놈들은 다 리스크다. 네. 그것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뭐 포텐셜 패스, 진행 방향이죠. 그래서 스태틱 오브젝트들은 지금 코너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라던가 건물 같은 것들은 자동차를 막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스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Not on the road니까. 걔네들이 틀어주면은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뭔가 있겠죠. 위에 없는 그런 스태틱한 오브젝트는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뭐 나무가 쓰러지면은 분명히 뭐 기타 같은 걸 해서라도 코너 케이스로 넣어야겠지만 이 코다 데이터셋에는 나무가 쓰러진 경우는 없나 봅니다. 그러네. 근데 그거 필요할 수도 있고 태풍 와가지고 이제 쓰러졌다 그랬을 때 네.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근데 비이클 중심으로 봤다는 거가 특이하네요. 그죠? 역시 네. 셀프 드라이빙 비이클 중심으로 본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노벨티고요. 이 노벨티 같은 경우에는 커먼 클래스가 아닐 때만 코너 케이스라고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참 그럼 커먼 클래스로 또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커먼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밑에 합니다. For simplicity, we take the class of 소다 10M. 여기는 10M이니까 아마 1000만 개겠죠. 이 소다 데이터셋에 있는 클래스들을 커먼 클래스라고 뒀습니다. 이 소다 10M에 들어있는 클래스가 뭐냐 하면은 여기 앞에 피규어 3에서 보시면은 그 트라이시클, 뭐 세발 자전거, 카, 그다음에 보행자, 사이클리스트, 트럭까지입니다. 그거를 소다 10M 거기 가서 본 거예요? 이 페이퍼에 가서 본 거예요? 찾아본 거예요? 아니요. 여기 피규어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3에. 네. 피규어 3에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캡션 부분을 읽지 않았군요. 피규어 3에서. 피규어 3 캡션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럼? 네. 그래서 여기 이 피규어 3은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커먼 라지 스케일 자율주행 벤치마크들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넘버 오브 인스턴스의 수는 롱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인구랑 부산시의 인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점점 떨어지면서 어떤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인구수를 1이라고 했을 때 제2도시는 인구가 2분의 1이고 제3도시의 인구는 3분의 1이고 제4도시의 인구는 4분의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인구수대로 정렬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n분의 1의 인구수를 갖더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 지프라는 분이 찾아냈는데요. 들어본 것 같네.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n분의 1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경험적으로 찾아냈는데 그거를 지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지프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의 수, 클래스당 데이터의 수가 롱테일, 뒤쪽에 굉장히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소다 10M에서는 트램, BDD 100K에서의 그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생략이 됐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코다에는 그런 그 분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스페시픽하게 이런 것까지 또 써놨네. 그건 뭐 그렇다고 해야겠네. 네. 네. 그럼 그렇게 오케이. 근데 그림 3은 이거고 그 다음에 아까 노벌티 다시 얘기하면 아까 네, 소다 그래서 10 소다 10M에 포함되지 않는 클래스를 소다 10M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커먼 클래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예. 여기 피규어 3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소다 10M이 어떤 클래스가 들어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요. 네.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트라이시클, 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그 보행자, 그다음에 그 사이클리스트, 트럭까지입니다. 오케이. 그거가 커먼 클래스다. 네, 여기가 커먼 클래스입니다. 근데 노벌티는 그러면 그런 커먼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거? 네. 오아하고 그 뒤에는 뭐예요? 오아하고 커먼 클래스의 노벌 인스턴스. 네, 커먼 클래스긴 한데 노블 인스턴스인 경우도 일단은 노벨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있는 저기 키티, 그다음에 저기 그 루신 데이터셋들은 자동차들을 전부 다 그 세그먼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별로? 인스턴스들을 이미 명시를 해놨습니다. 상황별로요? 네, 아니요, 그 씬별로요. 인스턴스를 명시를 해놨다. 네, 이미 라벨드 된 데이터들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자동차가 마킹이 안 돼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코다가 처음으로 새롭게 찾았다. 그럼 그거는 커먼 클래스인 자동차지만 노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커먼 케이스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건 노블하다. 원래 이게 여기서 노블 인스턴스 오브 커먼 클래스 같은 경우가 트럭인데 트럭이라는 거는 커먼 클래스인데 이게 뉘어져 있으면 노블 인스턴스였다 막 그랬었잖아요. 계속 얘기가. 네, 제가 한번 예시를 들고 와보자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자동차 여기 씬이 있고 여기 뒤에 어펜딕스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순서대로 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오브젝트 디텍터가 여기 있는 요 차를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이 이미지가 모든 오브젝트들을 표시한 거고요. 모든 오브젝트를 표시할 때는 이 그 자동차들을 쭉쭉쭉쭉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왼쪽에 있는 자동차 다 찾았는데 커먼 클래스를 다 지워놓고 보니까 여기 빼꼼 나와 있는 이 전조등 하나만 나와 있는 요 차를 못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커먼 클래스인 자동차지만 노블 인스턴스인 거죠. 아까 거기에서 아까 위에서 보여준 거는 모든 오브젝트 디텍션 한 거고 거기서 네. 커먼한 거를 없애 그랬더니 그거 하나가 남았다. 네. 그랬을 때 저거는 봤더니 이건 자동차인데 커먼한 건데 걔는 그런 노블 인스턴스다 이런 얘기죠. 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거기에 이제 여기 노란색 사각형은 이제 마지막 사람이 최종 컨펌을 해서 이제 AI 여기 그 COPG 모델은 이게 지금 뭔가 수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보니까 이거 자동차고 여기 요만큼이 자동차일 거다 마킹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라고 해서 전부 다 커먼 클래스가 아니라 커먼 클래스긴 하죠. 커먼 클래스인데 노블 인스턴스다. 그렇게 가려져 있는 것도 노블한 인스턴스네요. 네, 못 찾으면 다 노블입니다. 그렇게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뭐 쓰러져 있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있거나 찌그러졌거나 이런 것도 다 네. 너블 인스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요. if.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 두 가지 리스크도 있고 노벨티도 있을 때만 네. 코너 케이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을 때네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제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찾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또 제시를 합니다. 오케이. 두 개를 합쳤다고 했으니까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서 기존 디텍터들은 못 찾는 그런 것들이 코너 케이스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피니션을 한 거군요. 네. 좋아. 그렇구나. 그래요. 4.1? 지금 4.1의 오버뷰가 어디까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오버뷰까지는 가면 되겠다. 그죠? 오버뷰가 어디까지죠? 한 두 패러그래프 정도 나오는데 오버뷰 어디 봐요? 그거. 네, 오버뷰까지요. 예. 개요가 오버뷰.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이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이 리스크와 노벨티는 어디까지나 정성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레벨 크라이테리아 위에서 명시한 이 하이 레벨 크라이테리아를 따라서 네. 코다는 두 가지 메인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오토매틱 제너레이션입니다. 즉 이미지를 보고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이 코너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포저를 자동으로 제안을 합니다.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이 프로포저이라고 하는 것이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코너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식별을 해서 프로포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생성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followed by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네요. 네,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는 매뉴얼 셀렉션이 들어갑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라벨링 프로세스도 들어가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포저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제 여기 이게 뭔가 희한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오토매틱이니까 물론 항상 모든 모델들은 다 에러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포절 어디까지나 포텐셜 코너 케이스고 프로포절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해서 제안을 하고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사람이 직접 그걸 보고 첫 번째로 거기에 이게 뭐냐 하는 것도 사람이 판별을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항상 헷갈리는데 false positive라고 하면은 positive라고 예상을 한 게 틀렸다. 즉 프로포절에서 포지티브 이거 뭔가 코너 케이스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틀린 거죠. 그런 것들은 eliminated 제거를 합니다. 그 매뉴얼로 이제 포지티브를 제거하는 거네. 네, 사람이 직접 보고 인공지능이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false positive 얘는 아닌데 얘는 그 코너 케이스가 아닌데 코너 케이스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포절 해 놓은 것들은 사람이 직접 보고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classify 분류를 하고요. 남아있는 true positive 이제 참 실제 이제 코너 케이스가 맞는 그 씬에 대해서는 그 classify 분류를 사람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 아까 그 박스 단위로 이제 라벨링을 하는데 그 박스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수정을 조금 합니다. 이건 다 사람 손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AI가 해주는 거는 초록색. 이게 프로포저이고요.
여기까지는 다 자동입니다. 초록색은 다 AI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제 프로포저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사람이 보고 이게 코너 케이스가 맞냐 아니냐 판별을 하고 코너 케이스가 맞다면 자동차는 이렇게 이만큼이 자동차가 아니라 요만큼이 자동차다라고 새롭게 조금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해주는 거의 디텍터 정도의 수준인 건지,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 정도면 해줘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프로포저를 자동으로 생성한 게 네. 제대로 잘 자동으로 생성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생성했는지 그것도 조금 어떻게 그거를 확신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뒤에 저 혹시 평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에 대한 평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몇십 몇 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뭐 대략 10%, 뭐 대략 90%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 하진 않고요. 그리고 매뉴얼하게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사람이 직접 이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매뉴얼하게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그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프로포절에서 네. 사실은 네 가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크게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false하고 true가 나올 거잖아요. 네, true 포지티브, false 포지티브. 그래서 그게 false 네거티브, true 네거티브가 나오는데 그런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개수가 얼마큼이었고 그거를 그 뒤에 그런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그 정확한 값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대략 그 10%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전체 중에. 네, 다시 말해서 이걸 자동화를 시켜봤더니 90%는 제거되더라. 근데 어디까지나 대략이죠. 대략.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사람이 정제를 했더니 1057개가 나오더라.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건 예를 들면 네거티브는 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거티브는 다 버렸습니다. 이게 90%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도가 얼마큼 되냐 이거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냐 이거지. 90%가 이 false 네거티브랑 true 네거티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없죠, 그죠? 이 페이퍼에서. 네. 그러니까 이 90% 그냥 모델이 네거티브라고 명명을 한 시점에서 얘들은 그냥 다 버려지고요. 이 false냐 true냐는 따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true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데이터셋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을 못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그 once 1 밀리언 개의 클래스를 다 이미지를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봤다는 얘기는 이미 평가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네, 그랬다면은 코다는 그냥 사람이 다 보고 다 했다.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이미 다 버린 거고. 네. 그다음에 포지티브에서 false 포지티브만 솎아낸 거고. 네. 그래서 진정한 true 포지티브만 남긴 저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디텍터를 해보니까 디텍션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너 케이스를 제대로 찾은 거다. 네, 그거는 나옵니다. 그러네. 그런 비교를 했었으면은 됐네. 네, 기존 모델들은 우리가 찾아낸 이 디텍션된 그 이미지들을 못 찾아낸다.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그렇죠. 실험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비교에 대해서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딥 익스플로러도 보면은 디퍼렌셜 테스팅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개의 그 디텍터를 놔두고 그 저놈은 맞다고 하는데 아니 뭐 다른 것들은 맞다고 하는데 내가 틀리면은 틀린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디텍터들이 못 찾으면 내가 코너 케이스를 잘 찾아낸 거다.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렇게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 그렇죠. 음, 왜냐면 이분들은 데이터셋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본인들이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만든 데이터셋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이거는 없죠. 그 자료가 없죠. 어쩔 수 없네. 그런 네. 자료를 만들려면은 풀셋을 다 일일이 봤었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뭐 코다 가지고 그 뒤에 또 모델들을 평가를 하면은 되는 것이고, 또 코다랑 다른 또 새로운 데이터셋들을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코다의 베이스가 된 이미지들의 정확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스 갈까요? 네, for once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밀리언 씬이 있습니다. 네. 100만 개의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stage가 filter out 이것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90% 정도가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90%들은 containing 그 코너 케이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unlikely to 이렇게 했네요. 여기 표현도. 네. unlikely to. unlikely to. 보장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럴 것 같다. 그렇죠. 네. unlikely 없을 것 같다. 네. 없다가 아니라 없을 것 같다. 한 90%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significantly하게 줄였네요. 네, human effort, 사람들의 그 인력을 굉장히 10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해도 10만 개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human effort가 굉장히 100만 개 다 보는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사람이 나머지 다 봤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잘 모르겠습니다. 봤다고도 해석할 수 있긴 합니다. 어떤 걸 봤어요? 10만 개 정도 밀리언 씬이라고 얘기를 했고 90%를 제거했다고 했으니까 10만 개가 남았는데 10만 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건 1057개입니다. 오. 근데 사람이 근데 거기 10만 개에는 뭐가 지금 존재하냐면 false positive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걔를 뺐겠죠. 빼니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true positive만 남은 거지. 그 걔를 빼는 게 매뉴얼하게 뺐다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요. 매뉴얼 세컨드 스테이지는 다 매뉴얼입니다. 근데 매뉴얼 셀렉션 앤 레이블링 프로세스인데 그럼 10%는 다 봤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근데 딱 하나 좀 하나 뭔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기 페이퍼에는 없지만 10만 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작업 중에 하루에 10,000개씩 보면은 되잖아. 10,000개 어떻게 봐. 몇 명이야. 한 가지 조금 이제 생각되는 게 이 원스 데이터셋은 사실 이게 프레임입니다. 밀리언 씬이 서로 다른 이미지가 10,0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계속 붕 가고 있고 가면서 계속 찰칵 해가지고 그 프레임 단위로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겹치는 이미지가 좀 많겠죠. 여기서 일단 잠깐만요. 그거 이제 추측이니까 우리 설명 없으니까. 네네, 추측이죠. 일단은 좋은 지적이에요. 10% 정도의 그 개수를 사람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추측이고 잘 집어냈어요. 네. 오케이. 날카로운데요, 한 박사님 오늘. 그러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자, 키티하고 누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지? 키티하고 누씬은 데이터셋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쵸. 해봐야 뭐 1000개 내외거든요. 그래서 원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퍼스트 스테이지를 거르고 바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테이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OPG에 대한 설명입니다. 넥스트 갈까요? 넥스트 인트로듀스 네. COPG. 좋아요. COPG. 네, COPG에 대한 설명이고 피규어 5에 설명이 되어 있고 코너 케이스 프로포절 제너레이션, 다시 말해서 퍼스트 스테이지가
퍼스트 스테이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림 5? 네. 그림 5. 그림 5까지 보면 되겠네, 오늘. 네. 그림 5를 딱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핵심이에요? 되어 있고요. 이 COPG는 requires 센서리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고요. 네. 특히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랑 라이다 센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나온 센서 데이터를 요구한 거죠. 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예를 네. 들면 예를 들면은 2D 이미지랑 3D 포인트 클라우드. 여기 나오네. 점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데이터가 2D 이미지인 거고 라이다 센서 데이터가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인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부분은 여기까지고 피규어 5를 보시면은 뒤에 상세한 설명이 4-2부터 쭉 나오고 꽤 깁니다. 네. 사실 이 그림 하나로 표현되기에는 정말 방대한 프로세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네네. 일단은 들어오는 인풋 값은 네. 포인트 클라우드랑 카메라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어떤 게 포인트 이미지인 거야?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두 그냥 번째 들어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맨 위에가 카메라고 그 밑에 있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게 맨 위에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볼 수는 있죠. 맨 위에 건 카메라인 것 같고 아니요, 흑백으로 돼 있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맨 위에가 포인트인가요? 네, 여기 그러네요. B 돼 있는 게 카메라 이미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B가 카메라 이미지고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요건 라이다에서 들어온 포인트 이미지가 이거군요. 네,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라운드 포인트 리무벌, 배경을 싹 날려버리고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런 이미지가 되는데 보시면은 밑에 도로랑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 값들을 다 날리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단위로 묶습니다. 그렇게까지가 A.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 레인지 이미지 앤드 포인트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 B와 이제 합쳐가지고 C와 D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는 잠시 놔두고요. 클러스터된 여기 이미지들이랑 카메라 이미지를 이제 서로 합쳐가지고 프로젝션 이제 합쳐가지고 첫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A하고 B가 합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거쳐가는 거군요. 그리고 이쪽 클러스터 프로젝션으로 가면 E가 되고 네. 그때는 카메라 이미지 이것도 합쳐서 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C 하기 전에 잠시 D를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클러스터 프로젝션한 그 데이터랑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맵이랑 디텍션 리절트 디텍션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레인지 이미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코너 케이스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오브젝트 디텍션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오브젝트들이 다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이니셜 프로포절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다 사각형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이니셜 프로포절이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용해서 이건 모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배경과 오브젝트로 분리를 하고요.
그 중에서 배경은 백그라운드 리무벌, 배경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아까 나무는 안 본다고 했죠. 나무나 가로등 이런 전신주 이런 것들은 싹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 사각형이 없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인터미디어트 프로포절로 바뀌게 되고요. 네. 또 그 고급 그 딥러닝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또 오브젝트 디텍션을 쭉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 디텍팅 된 모델들은 커먼 클래스라고 아까 취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커먼 클래스들을 또 이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파이널 프로포절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널 프로포절 여기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 갔죠? 제가 확대를 갑자기 해가지고 오른쪽 밑에. 네. 여기 사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요? 그 바로 앞에 건 뭐예요? 이제 딱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 앞에 네? 앞에는 뭐예요? 두 개로 잘렸죠. 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앞에는 제가 아무리 확대를 해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저기 그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사람이 보고 아마도 그냥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오토바이 핸들이고 뒤에 있는 거는 오토바이 몸통이라서 그냥 하나의 오토바이로 이렇게 사각형을 끊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아무리 확대를 해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소스 코드도 오픈돼 있잖아요. 정확한 프로세스 자체는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소스 코드요. 소스 코드가 오픈돼 있나요, 이거? 코다? 여기는 페이퍼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 코다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소스 코드는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소스 코드는 없나 본데. 네. 진짜? 그냥 그러면 데이터셋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볼 게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오픈 안 하고 있는 거. 역시 이걸 오픈한다는 얘기는 없는 건가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오픈 안 하나 보네. 아니면은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죠. 이거 기술 지금 보고 싶은 거 되게 많네요. 여기서 진짜 이게 오픈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나 포인트 클러스터를 쓰면은 이게 기존의 다른 저기를 쓰는 것보다 다른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거 하는 저기를 쓰는 것보다 더 성능이 우수해지나 보지. 그런가 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아마 페이퍼들이 있을 거예요.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클러스터 프로젝션도 보면은 클러스터 프로젝션을 통과하면은 모든 오브젝트를 다 디텍션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클러스터 프로젝션은 별게 없긴 합니다. 여기 A가 등장한 시점에서 이미 게임 끝이라서 이게 클러스터 프로젝션에 대한 설명은 뒤에 별로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그렇다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각각 이제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도 어떤 페이퍼 하나를 딱 명시를 해서 그 페이퍼에서 나온 기술을 썼다. 그라운드 포인트 리무벌 할 때도 이제 그 렌색이라고 하는 렌색 맞았나요?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썼다. 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4.2절이거든요. 오케이. 궁금하네. 거기가 좀 볼만한 토픽인 것 같네요. 네. 그 부분 볼만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false positive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죠.
그렇지. 보시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그냥 다 참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뭐 세그멘테이션 맵이나 뭐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것들은 얘들 중에서 진짜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고 사실상 포인트 클러스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들을 그냥 다 찾는다. 그게 핵심인가 보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라이다 센서에서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카메라 센서에서 안 되는 건지 저게 안 됩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3D 포인터 클라우드라고 했거든요. 카메라는 3D가 아니죠. 3D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건가? 2D 포인트 클라우드로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못 씁니다. 그럼 이 방법을 쓰려면은 반드시 3D여야 됩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3D는 라이다 가지고 밖에 못 한다? 지금은 라이다가 제일 무난하죠. 저는 근데 그 다른 분, 제가 아는 분, 지금 벤처 하시는 분이 지금 카메라로 저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분은 카메라로 하면서 자기만이 이 세계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 기술은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게 이제 아주 독특한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도 하지 않는 기술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게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이 네. 근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은 사실 뭐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인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논문이에요? 2번입니다. 보고슬라비스키 2번? 보고슬라브스키 앤드 스타치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든 방법인데 사실 알고리즘입니다. 뭐 모델 이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학으로 풀었다고 그러던데. 여기 지금 제가 잠시 하자면은 여기 뒤쪽에 11번 페이퍼 그러니까 인용했던 원본 페이퍼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샘플 예시고 핵심이 되는 거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도 알파, 각도 베타 이거 끝입니다. 임계값 저 삼각형이네요. 네, 그쪽에 아마 여기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포인트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보면서 얘가 이렇게 각도를 비교를 해서 각도가 어떤 스레숄드 이상으로 팍 떨어지면은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왼쪽으로 이제 순서대로 오면서 이제 선을 긋다가 어느 순간 그 각도가 어떤 일정한 스레숄드보다 더 크게 확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건 서로 다른 그거다. 객체다. 네, 서로 다른 객체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자세한 그래서 이름도 이제 Fast Range Image Based Segmentation이고요. 속도가 장점인 알고리즘이죠. 알겠어요. 그 자세히 한 건 또 뒤에서 보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라이더 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저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 저 부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래서 반드시 라이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초기 이니셜 프로포잘에서의 역할은 사실은 모든 객체를 다 찾는 거잖아요. 네. 모든 객체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 보죠? 그렇죠. 왜냐면은 라벨이 없고 학습을 시킬 수도 없고 오브젝트를 다 찾아라 하면은 못 찾죠.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그냥 싹 찾아주나 보네. 네. 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
왜냐면은 기존에 그냥 그 이니셜 프로포절 만드는 경우에는 음, 카메라만 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음, 카메라에서 이거 오브젝트 찾아내는 거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다 딥러닝을 쓰는데 그러려면 이제 라벨드 데이터가 필요하고 라벨드 데이터를 쓰려면은 그 골치가 아픈 거죠. 일단 근데 지금 여기서는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다 찾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오브젝트가 그냥 다 찾아진다라는 점. 라이다의 센서 데이터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을 이제 쓰면은 다 찾아지겠죠? 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것도 다른 페이퍼에서 그냥 썼다 이렇게 독자적인 건 없는 거죠, 지금 요거는. 그렇죠. 네. 다 독자적인 건 없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파이프라인으로 예를 들면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이 페이퍼의 최고 컨트리뷰션은 코다라는 데이터셋이 나왔다라는 게 최고 컨트리뷰션이고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여기 있는 다양한 이미 잘 개발된 기술들을 조합해서 오토매틱하게 프로포저를 제안하는 이런 COPG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모델 1도 아니고 알고리즘도 아니고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했군요.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이것도 이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썼다. 그러면 이 논문에 의하면 그러면은 저기 라이다를 안 쓰는 테슬라 이런 것들은 저런 거 코너 케이스도 못하고 오브젝트도 잘 식별도 못하고 하니까 문제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의 코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시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럼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약에 저렇게 안 된 모델이 있을 때, 디텍션이 있을 때 코다를 주입시켜서 학습하면 얘가 더 강인해진다 이런 얘기죠? 네. 로스트니스가 이거 좋은데.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네. 근데 아쉬운 게 소스 코드가 없네. 소스 코드가 없어. 소스 코드만 있으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저거 포인트 클라우드 클러스터링도 기존에 있는 기술이고 그죠? 네. 다 기존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요거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막 할 수 있겠다. 그죠? 기존에 있단 얘기는 저거 찾아보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스 네, 하나하나는. 기술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는 다 있을 거니까. 아마 디테일에서 뭔가 좀 페이퍼에 명시 안 해놓은 게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안 한 거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페이퍼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재밌네. 계속 여기까지 참 재밌는 토픽이고 알고 싶은 구석들이 많은 부분이네요.